자,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베프의 촉이 요즘 내란 특검이라든지 특검 또 주요 피의자들 또 참고인들 심리 상황 분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언제 오시냐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는데 자, 윤석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속 적부심 오늘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열리는데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나온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 적부심 사실은 인용 확률이 매우 낮아요. 본인도 아마 알 건데 이거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적부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내준 네. 판사님 그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목 끌기 말하자면 주목 끌기도 있습니까? 주목 끌기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계속 그 예. 본인은 왜 재판을 안 나가면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나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 김건희 보호용이 아닐까라는 이게 김건희 보호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용히 저선 받으면은 주목은 김건희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주변을 털고 있죠, 계속.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예. 특검은 또 김건희 주변을 굉장히 털고 있어요. 빠르게 되고 실제로는 성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요 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뚝이 터지면 안 되니까 이쪽부터 뭔가 좀 하는 일종의 거기다가 뭐 아시다시피 일종의 정치적 양심수 전략 아닙니까? 자기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네. 막 뭐 무슨 탄압입니까?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가는 거고. 우리 베프는 우리 이제 분석을 항상 하면서 윤석열이 하면서 김건희하고 연관성을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둘은 항상 한 몸이었어요. 한 몸이다. 예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혼자로는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인가 이게 흔히 말하는 한 짝이었는데 예. 지금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그 과정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 사랑은 아니고 서로의 필요죠. 필요인가요? 필요인가요? 저는 이제 그 가장 극단적인 예는 예. 예를 들면은 정치적 양심주 전략에서 제일 극단적인 예는 하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아갖고 네. 사실 이 내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내 부인 뭐 내 남편까지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죠. 그 전략을 쓸 것이다. 지금 김건희는 어떻다고 합니까? 아프다고 하죠. 아프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아프다고. 예. 6월 3일 날 그 투표로 나온 그 얼굴 보셨습니까? 네. 얼굴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런 탄압받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지자들한테 예. 보여주는 것인데 하여튼 오늘 구속 적부심에는 나옵니다. 이제껏 재판 수사 다 거부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거를 직접 설명하겠다. 적부심은 그게 아니에요. 구속의 당부를 예. 심사해달라는 건데 아픈 거는 보석이에요. 그렇죠. 굳이 말한다면. 병보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용과 형식이 다른 거예요.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변호사들이 뭐 하는 건가라고 하지만은 네. 사실 이것은 변호사들은 그냥 거칠애일 뿐이고 이것들은 다 이제 그 윤석열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종의 매드맨 전략이죠. 아하. 마음대로 해라. 네. 소위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배째라 전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특검에서는 인치해와라. 구속영장 안에는 그 인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데리고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못 데려가겠다. 급기야는 특검보가 직접 가서 이제 인치하기로 했는데 그때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바로 바람에 이제 늦어졌는데 왜 공무원이 문제인가요? 윤석열이 문제인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끌어내면 되지 않나요? 윤석열이 문제죠. 근데 이제 끌어내면 되지 문제는 않나요? 끌어내면 되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 다쳐갖고 혹시나 만약에 깁스라도 하거나 깁스 아니면 휠체어로 타면은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은 무슨 죄입니까? 네. 사실 저는 서울구치소가 뭐 조금 뭐랄까 소극적인 건 충분히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만 탓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전략이 나 못 나가 나 건들면은 나 여기서 자해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그리고 문제는 이 어떤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신원을 다 공개해 버릴 텐데 교도관이라 구치소.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특검 쪽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사실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끌어내려면 내려면 페이저건 싸서 그냥 들고 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네. 정치적으로 가짜 뉴스처럼 네. 봐라 특검이 날 죽이려고 한다. 여기 어디 뭐 멍퍼렇게 들어가고 산 이 감당은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끄집어내겠는데 네. 사실 특검은 한시적인 어떤 그 조직이니까 그런 네.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안 나가고 특검 조사도 안 나가고 구속 적부심은 아픈 거 건강 악화된 거 보여준다고 나가고 아니, 참 납득이 참 저도 변호사지만 납득이 너무너무 안 돼서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뭡니까, 잘못해갖고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구치소에 가서 예.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구치소는 환경이 안 좋죠. 거기서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구치소입니까? 기분이 안 좋고 걷기 어렵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예. 그 구속 취소돼서 나왔을 때 제대로 조사를 받든가. 네. 아니 놀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술 먹어 다녔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면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아프다. 아니 정상인 사람도 구치소 가면 아프죠. 당연히 그렇죠. 불편하니까.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일부 언론에서 그걸 써주니까 네. 또 뭐 어느 뭐 옥중 편지 그걸 무슨 뭐 양심수입니까? 옥중 편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그겁니다. 지금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입니다. 그렇죠. 아침 아마 제가 서울구치소 오전 9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반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접견실은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낮잠도 자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한다면 하려면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전화도 이렇게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사가 뭐. 해주면 큰일 나긴 한데 일단은 그 상황에서 자필 편지 오가기도 하고 아 그럼 도대체 무슨 구속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너무 자유로운데 사실 내란범이에요 내란범. 사형 무기징역에 예.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접견실에서 지금 있다라는 거 또 편지도 그 편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한다고 봐야 근데 됩니까? 주로 그 심리라는 게 예. 미국의 지금 마가 쪽 가면 미국 주류와 연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스탄이라는 모스탄 사람의 교수. 위치가 좀 애매한데 예. 미국의 그 마가의 일부 주류와 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내 뒤에 누가 있다. 네. 전환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뒤에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게 계속 하잖아요. 예. 그게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뒤에는 트럼프가 있고 미국에 어떤 백인 주류가 있다라는 네. 걸 계속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정치적 이용을 먹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후강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들한테는 예. 거기에 우리의 언론이라든가 우리의 그 특검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원래 모스탄 이 사람이 와서 접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짧게나마 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막았지 않습니까? 이 조치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막아야죠. 당연히 거기서 막았어야 된다. 그 내용을 녹음해 갖고 거기서 계속 유튜브에서 틀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검 뭐 대통령 욕하고 뭐 대한민국 정치는 개판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내란범의 그런 걸 선동을 그대로 방송해 주는 건 네. 그건 당연히 특검은 막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막는 게 맞고 그리고 계속 뭐 윤석열 더우니까 에어컨 설치해주라 이런 진정이 인권위원회 접수가 한 40여 건 됐다고 하는데 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럼 왜 구속을 시켜요? 교도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윤석열 집에 있지. 해주면은 거기에는 살인범, 강간범 다 해줘야죠. 다 해줘야 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은데 네. 계속 무리를 일으켜 갖고 이게 매드맨 전략이죠. 네. 막 배째라 해갖고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실 근데 구치소 공무원들도 불편하죠. 힘들겠죠 아마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예.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인치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있는 것 것입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조금 손만 댔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어디까지 이게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국가의 시스템이 네. 어떤 한 범죄자 때문에 망가진다? 그럼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의 시스템을 세운다는 정의를 세운다는 걸로 이거는 해야죠.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네. 자, 이 김건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접견이나 면회를 가지 않는 겁니까? 김건희는? 저는 사실은 그 투표 날 바로 보였던 모습인데 예.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가야 되나요? 아. 김건희 입장에서 화려하게 가나요? 아니면 하기도 뭐하고. 그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평소에 남한테 보여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네. 그게 좀 애매해요. 뭐 화려하긴 애매하고 아하. 초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애매해서. 근데 남편 지금 사진 그림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정말 하루 매일 갔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그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렇게 휠체어 끌고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 모습이 저는 그때 그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V1, V0라고 말하냐 하는 이유가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지금은 거의 상황이- 맞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더 위에. 그래서 위에. 제가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윤석열의 입을 여는 건 김건희 입을 먼저 뭔가 김건희 주변을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윤석열 혼자로는 사실은 입을 열지 않을 거다. 계속 뒤에 김건희가 있으니까 그렇죠. 버틸 거다 이 말씀이네요. 김건희 주변을 잘라내야 돼. 아니 그 영치금 같은 건 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치금 모금을 하더라고. 돈도 많잖아요. 70억 넘게 있는데. 현금이 70억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유 엄청 많다고 했는데 참 그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영치금도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루에 얼마 쓰지도 못하는 영치금 몇 백만 넣어놓으면 몇 달을 쓰는데. 일종의 영치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김건희가 어떻게 돼야지 윤석열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협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걸릴 게 예. 더 많아요. 왜냐하면 버려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어떤 청탁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부터 잘라내면은 분명히 그 모습을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윤석열도 입을 열지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정치적 양심주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베프님. 김건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전화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죠? 예. 평소에도 전화통을 놓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히 전략가가 된 것처럼 막 그 뭔가 얘기하는 그 모습을 잠깐 아플 때는 안 했지만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을 제가 공명으로 생각하겠죠. 제갈 네, 공명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망상에 따라서 예. 지속적으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제갈 공명, 제갈 건의, 제갈 공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일종의 망상입니다만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또 따라갈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모든 조사에 어쩌면 마지막 종착점은 김건희 쪽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김건희 주변을 먼저 터는 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예. 혐의가 명확해요. 김혜성 지금 뭐 김혜성은 도망갔지만 네네. 부인은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야죠. 맞습니다. 예. 그 김혜성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성이 지금 제3국으로 도피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거기서 다른 데로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3국이라면 뭐 싱가포르 얘기도 있고요. 뭐 캄보디아 얘기도 있고요. 근데 공항 쪽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육로로 갈 수 있는 데 같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더 가깝. 베트남이면은 캄보디아 옆이니까. 예, 그랬죠. 왜냐하면 아. 공항은 분명히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걸리겠죠. 당연히 걸리죠. 갔다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게 있고 그러니까요. 베트남 정부가 사실 한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순히 놔줬다고 하면 본인도 걸리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네. 제3자가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라오스, 생각하죠. 캄보디아.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는 이 한국인들만 노리는 여러 가지 불법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 캄보디아는 좀
무섭지 무섭겠죠. 않나요? 왜냐하면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마약 지역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엔 골드 트라이얼 그리고 예, 이쪽에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만큼 치안이 예. 불안하다는 얘기고 도망갈 데가 많다는 거고. 아, 근데 저 김혜성 이 사람 뭐 학교도 좋은데 나왔던데 우리 그 대학 나왔던데요. 아니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도망댕기고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문제는 그거죠. 예, 이 사람이 왜 도망 다닐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입이 중요하다는 입이 거죠.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중요하고 핵심이니까 도망 다니는 거지. 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도망 다닐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걸릴 게 많으니까 도망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이 사실은 김건희의 입이다라고 지금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핵심인 되겠죠. 거죠. 뭐 본인 얘기로는 딸이 뭐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은 이미 출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할 때 출국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역으로 역으로 한 건데 그러면서인데 문제는 예. 자기 부인은 도피 못 시켰죠. 지금 국내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잠적해 있다면 찾으려면 그 김예성의 아내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시키면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 베프님한테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 핸드폰 추적이나 CCTV 추적이면 우리 경찰은 예. 뭐 한 12시간에 찾습니다. 아. 문제는 그 특검이 그 정도로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음흠. 그러면 이제 김혜성의 부인을 찾고 김혜성을 압박해서 김혜성을 들어오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베트남 정부를 압박해서 거기서 체포해서 끌어들이거나 라는 쪽으로 하면은 김건희 입이 열릴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이 경찰들이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예. 생활 반응 같은 거 파악해서 저 24시간 내에 잡아냅니까? 잡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특검팀에도 경찰 수사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검거할 때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특검팀에는 검찰 수사관 위주로 있죠. 중심이죠. 예. 검찰, 검사. 밑바닥에서 기는 건 경찰이 잘합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잡는 건 기가 막히네. 예. 근데 이제 너무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갖고 아. 왜냐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접근해갖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 공감이 됩니다. 예. 워낙 딴짓을 많이 해갖고 광범위하게 딴짓했기 예. 때문에 법적으로 저축하수적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조금 더 그냥 좀 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특검팀에 강력계 형사들을 좀 배치를 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좀 밑바닥부터 김건희 주변을 털어면은 음흠. 그렇게 해서 좀 일종의 겁을 주거나 압박을 해야지. 네. 그 윤석열은 법률 전문가죠. 네. 김건희는 범죄 전문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혐의자 뭐, 아닙니까? 혐의자죠. 예, 범죄. 그래서 참 많이 범죄 저지르는 전문가라는 거지 범죄 예.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범죄 오해 전문가. 마십시오. 예. 예, 김건희는 범죄 전문가. 예. 그러니까 예. 범죄 전문가는 범죄 전문가인 강력계 형사들이 추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뭐가 되지. 지금 이게 특검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집사 게이트 가장 문제되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이게 사실은 김건희 관련해서는 뭐 사실 판단의 여지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 지금 뭐 그렇죠. 삼부도 좀 그렇고 이 집사 게이트도 이 부도난 회사에 어떤 대기업 큰 기업들이 돈을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기업인들 와서 좀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래서 삼부 부회장은 튀었다고 하고 네. 우리가 튄 놈이 범인인가? 예, 뭐, 3부는 구속영장 그 관련해서 그건 뭐 띄었고. 당연한 예. 거고. 그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기업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럼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 거죠. 말도 안 맞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말로 제대로 조질 수 있는 그 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은 그런 방식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네. 법률적으로 너무 신사적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글쎄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 물론 법대로 하지만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을 예. 지키지만 이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을 좀 달리 할 경찰의 해야 방식으로 된다.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많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네.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법을 밥 먹듯이 여기는 사람들한테 네. 그걸 그대로 따라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편하게 이거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도 안 맞고 정의도 안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예성 아내부터 해서 또 김예성 또 소환 잡아내야 뭐 불러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이종호는 왜 안 잡습니까? 이정호도 이제 아마 해야 되겠죠. 너무 늦어요. 우리 베프님은 자꾸 늦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지금 여러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공무원들을 이제 소환을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얘기를 한다면 이 늘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어느 쪽이 자기한테 유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네. 아마 두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진술의 두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따라 좀 일종의 우리말로 딜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어차피 자기는 걸릴 건 걸리는데 어디까지를 좀 소위 말하면 플리바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뭐 김성교죠. 네. 관련된 맞습니다. 사람들. 김성교 의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면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뭔가 좀 줘야죠. 뭔가 어떤 수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진술을 이끌어내야 이건 수사 된다. 기법입니다. 이거 이끌어내야 불법이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 아니고 그런 방법들도 좀 고려를 해봐라. 베프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소환에 조사를 했는데 글쎄요, 이 군사 작전에 대한 특검 조사를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이고. 글쎄요. 저는 이 사령관이 뭐 제대로 답변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투스타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위에다 평양에 예. 자극했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일선 지휘관 예를 들면 뭐 중령이나 대위나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면 전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불편한 기색을 했다는 건 일종의 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본인도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내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의 판단도 못하는 게 어떻게 그 투스타까지 사령관이 올라갑니까? 이게 민족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쟁 유발입니다. 전쟁 유발. 큰일 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영대 사령관은 이 즈음에서는 본인의 판단은 이랬지만 대통령이 강압에 의해서 이 정도 진술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사를 뭐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의미 있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 작전이라는 식으로 둘러대거나 계속 했던 것 그 같은데요. 군사작전은 보안입니다. 네. 빠지고 보안 계속 그렇게 이게 반복됐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예. 큰 의미 없는 조사가 예. 되는 거죠. 근데 뭐 드론 작전 사령관 말고도 다른 군인들도 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저렇게 계속 될 일은 저는 없다고 그렇죠. 보고 무인기나 드론을 이렇게 보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뭐 언론 지금 보도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젠가 네. 드러나고 드러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탐지 부분도 그렇죠. 탐지 안 되게 보낼 수 있는데 탐지 되게 보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이게. 그러니까 그건 찾아내게. 일선에 있는 작전 지휘관들은 그렇게 왜 그러지 이런 게 알잖아. 다 알 것 같아요. 알죠.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일선 지휘관들은 네.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그렇죠. 예전과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합쳐진다면 결국은 이거 진실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도 근데 들어요. 이런 거 갖고 네. 이게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깜짝 깜짝 놀라죠. 이거 진짜 이런 불장난은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명태균인가요?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얘기하면서 5살짜리 아이한테 총 쥐어준 꼴이다 큰일 얘기했는데 납니다, 이거. 지금 보면 딱 그런 딱 모양새거든요. 그거죠. 그냥 예. 수류탄 안전핀을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디디디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노는. 근데 그런 지금 군의 최고 사령관들이 장군들이 그 편을 들고 있고 그것도 본인도 만약에 됐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육사라든가 사관학교에서 기본적인 정신교육, 이 군인이 뭐고 국가관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그 부분이 부재한 그러니까요. 승진만바라는 일부 정치 군인들의 이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민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예.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30몇 억 있다는 거, 또 명품 가방에 넣어놨다는 거. 근데 본인은 또 이거 언론 기관을 또 고소를 고소 막 했더라고요. 하고 그러죠. 고소 뭐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숨겼겠죠 그 사이.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게 언제 전인데 지금까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신하면 제일 먼저 배신할 사람이다. 네, 사실은 김태호가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네. 그 이상민은 친구잖아요. 뭐 친구에 가깝죠. 가까운 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후배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민을 지금 윤석열 쪽에서 보호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의 포지션을 조금 더 압박을 하면은 네.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하.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크게 배신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는 가장 거의 모든 형사 사건 동서고금을 틈털어 갖고 큰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지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를 저기 비서 쪽에는 김태호라면 내각 쪽에는 이상민을 보는 게 맞거든요. 다 알죠.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도 이상민을 자르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옆에 뒀던 상황이고 정권 내내 정권 내내 있었죠. 거기다가 그 거액이 지금 거액이 현금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뭔가 있는데 또 자기가 또 살려면 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신문 전략이 좀 달라야 된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신사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특검이.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률가 마인드로 많이 나가는 당연히 그렇게 맞지만은 다른 우회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는 사실은 법률을 많이 달아본 사람들이 조금 그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밀당을 하면서 줄 거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게 사실 이상민 따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특검이 그렇죠. 그 위에 가야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민이 이제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스토킹 피의자 이제 피해자한테 보복하는 그런 범죄들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재범의 가능성 판단하려고 프로파일러들을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 예.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판사님들은 기각과 그거밖에 없습니다. 발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판단할 때 이 지금 스토커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걸 수사한 경찰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범인의 위험성을 심리적으로 입증해 줄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인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경찰에 있거든요. 그들을 구속영장 심사에 보고서든 아니 실제로 이제 가서라든 좀 판사님께서 설명을 어떤 그 증거로 이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경찰에서 이제 동원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답답한 게 그게 있더라고요. 구속영장을 그냥 피의자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 기준으로만 보니까 뭐 죽어 있네 증거인멸 없네 풀어주자. 근데 가가지고 피해자한테 가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프로파일러들이 좀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넣어가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라든가 당시 범행 그리고 이전의 것들을 뭐 기록을 안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서 판사님 앞에서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면서 얘기해 하면은 주면 되죠. 그러면 뭐 그럼 당연히 그러면 좋아. 피의자 쪽의 변호사든 그쪽 전문가 와 같이 그럼 거기서 얘기하면 되죠. 뭐 탄핵을 하든 서로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적어도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호가 된다. 그렇죠. 그걸 경찰이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냥 판사님들은 그냥 자기가 이 사람만 보고 풀어줘도 되겠네 하는데 피해자는 1도 고려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 1도 고려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의 뭐 흔히 말하는 전문성이 거기는 없으신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좀 판단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렇죠. 경찰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